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끔 악령이란 말을 씁니다. 악마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또는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건 너무 종교적이니까 악령이란 말을 씁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바로 전형적인 악령이죠. 악령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악령에 포섭될 수가 있습니다. 악령, 악한 영혼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정신은 다쳐도 치료하면 되지만 영혼을 다치면 구제불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악령 3대를 만나가지고 패가 망신한 정치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리스트를 만들면 꽤 길어요. 꽤 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차우세스쿠입니다. 차우세스쿠는 1970년까지는 아주 인기 있는, 서구 세계에서 인기 있는 공산 루마니아 지도자였습니다. 스탈린주의를 이어받은 이 브레즈네프 정권에 추종하지 않고 상당히 독자 노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그때 아주 경제도 꽤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는 1970년대부터 김일성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번역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김일성이가 열광적으로 이 대중의 환호를 받는 걸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인기주의 정책을 쓰고 혁명 유자녀 비슷한 그런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이 평양을 닮은 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다가 1989년에 동구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부인하고 같이 도망을 가다가 잡혀가지고 적석에서 적일 처분을 당했습니다. 차우세스쿠의 운명은 김일성을 만난 뒤에 달라졌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1996년에 부카레스트에 가서 차우세스쿠의 옛날 부하들을 만났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가베입니다. 작년에 실각한 이 짐바브웨의 37년간 독재자 무가베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1980년에 김일성을 만나고 왔습니다. 만나고 온 뒤부터는 또 이 사람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또 번역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고 북한으로부터 약 3,000명의 군인들을 받아와가지고 제5여단을 창설하도록 하고 이 제5여단이 협조하지 않는 부족들을 집단 살해하는 데 앞장서고 한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북한과 긴밀하게 협조를 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경제를 망쳤습니다. 한때 로데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짐바브웨는 옛날에 꽤 괜찮은 동네였습니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김일성을 따라가면 꼭 경제가 망가집니다. 경제가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낭비적 투자를 많이 하니까요. 주체사상, 우상숭배, 그리고 인기주의 이런 걸 추구하면 반드시 낭비적으로 갑니다. 북한도 주체사상을 따르다가 그렇게 되었고 차우세스쿠도 루마니아 경제를 망쳤습니다. 그리고 무가베도 이 경제를 어떻게 망쳤느냐. 인구 1,700만 명 중에 300만이 머리 좋고 돈 있는 사람이 해외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또 비슷합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느냐. 2000년대 짐바브웨에서 물가 상승률은 놀라지 마십시오. 연간 5천억 %였습니다. 연간 5천억 %입니다. 화폐의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화폐의 유통기한이. 또 김일성식 권력 세습을 추구했습니다. 작년에 왜 이 사람이 쿠데타를 만나가지고 실각했느냐 하면 부인에게 권력을 넘기려고 독립운동할 때 동지를 아주 내쫓고 그 중에 부수상을 해임하였다가 이 부수상이 반격을 했습니다.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똑같은 짓을. 차우세스쿠도 마찬가지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카다피, 리비아의 카다피도 김일성 만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우상숭배 쪽으로 갔습니다. 또 한 사람 시리아의 아사드, 지금 이 아사드 대통령 아버지입니다. 이 아사드도 김일성을 만나고 와서 시리아에 오더니 전국에 동상을 세우게 해가지고 제가 2007년에 시리아에 갔더니 곳곳에 김일성 동상을 본던 아사드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러나 조금 개혁 마인드가 있었는데 2011년에 아랍의 봄 때 주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니까 발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시아파와 수니파의 이 대결 구도가 폭발하고 군대에서 수니파 출신들이 집단 탈영해가지고 반군이 되면서 지금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한 5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김일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아들 아사드 정권도 김정은 정권과 매우 친합니다. 아마 독가스 만드는데도 북한 기술이 들어갈 것이고 2007년에는 유명한 사건입니다만은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원자로를 지어주는 공사를 하다가 들켜가지고 이스라엘 공군기에 의해서 사라진 적이 있었습니다. 카다피, 아사드, 무가베, 차우세스쿠. 그럼 트럼프는 이런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악령 패밀리와 만난 셈입니다. 이번에 만났는데 이 트럼프도 좀 이상합니다. 김일성 패밀리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은 영혼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냥 정책이 좀 달라진 거하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총체적 어떤 정신적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소울이라고 그러죠. 영혼. 사람이 달라졌다고 하면 영혼이 달라졌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마 트럼프처럼 달라진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김정은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이렇게 달라진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향해서 아주 영어 사전을 찾아봐야 할 정도의 말을 써가면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특히 독재자, 인권 탄압자, 전쟁 범죄자, 핵 개발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강력한 영어를 사용해서 비판해 왔는데 그 뒤에는 지난주에 김정은을 만나고 나와서는 김정은은 북한 주민을 사랑한다. 김정은은 유능한 사람이다. 김정은은 자기 나라가 올바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CNN의 스티븐 콜린슨이라는 사람이 인터넷판에 오늘 올린 글의 요지는 이러한 트럼프의 행동은 미국의 가치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는 엄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가치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거 조금 더 줄이면은 미국에 반역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반역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나라의 헌법에 도전하는 행위를 그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정통성과 정체성에 도전하는 행위가 반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에 반역하고 있다. 이런 말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첫 문단이겠습니다. 첫 문단이 이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한 일들은 아무 관계없는 사건들에 대하여 쏟아놓은 두서없는 발언들인 것 같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의 대통령 재임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그는 서방 동맹을 찢어놓았고 국내외에서 미국의 가치에 도전하였으며 독재자를 칭찬하고 그들의 말장난과 입장을 채택하였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나서 이 살인적인 독재자가 북한 인민을 사랑한다고 말하여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럼 트럼프가 도전하고 있다는 이 미국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1776년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들어가 있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 10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국의 가치입니다. 더구나 미국은 그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나라입니다. 목숨을 바쳤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란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큰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가 위협받을 때 싸웠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남침하였을 때는 트루먼 대통령이 자유세계와 미국의 안전 그리고 하느님이 지으신 대로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연인은 180만의 미군을 보냈습니다. 5만 4천 명이 죽고 11만 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미국적 가치입니다. 이게 미국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흘린 한국과 미군의 고귀한 피로 만들어진 한미 동맹의 핵심인 주한미군을 유지하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금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범 집단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해서 한미연합 방어훈련을 하는데 이것도 돈이 든다. 뿐만 아니라 이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너무 도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김정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중단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자신의 영혼을 악령 패밀리 김정은에게 팔아넘겼다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왜냐? 김정은이 하는 말을 그냥 트럼프가 지금 해버렸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더구나 미군에게는 이렇게 모독적인 말이 없죠. 우리가 그럼 전쟁 노름했다는 거 아닙니까? 잘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김정은을 들쑤셔가지고 전쟁 노름했으니까 이제 사과해야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망언은 아마 한국 현대사에 남을 만한 망언입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기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뭐 기대를 하는 건 좋죠.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러나 이 말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한미연합훈련이 돈이 드니까 안 해야 된다. 한미연합훈련이 김정은에 대해서 너무 도발적이었으니까 안 해야 된다. 이 말을 한 트럼프를 계속 칭찬하고 그래도 기대를 한다면 너무나 우리가 초라해지는 거죠. 초라해집니다. 김정은의 영혼과 트럼프의 영혼이 바꾸어진 게 아니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만난 트럼프는 자신의 생각을 그 자리에 놓고 김정은의 사고방식을 머리에 넣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계속 김정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소개하는 말을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언론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6개월 안에 내가 여러분 앞에 서서 내가 틀렸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 가서는 어떤 변명거리를 찾겠죠. 이게 지도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6개월 뒤에는 내 말이 틀렸을 수도 있다. 호언정담을 워낙 많이 해놨으니까. 북한을 반드시 비핵화시키겠다고 장담을 해놨으니까. 근데 내가 아무래도 6개월 뒤에 틀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 틀려도 절대로 내가 틀렸다고 말 안 할 것이다. 그때는 또 변명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거기에 반론을 하면 또 기자들을
공개적으로 아주 면박을 주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차우세스쿠나 무가베나 아사드, 카다피처럼 김정은을 만나고 영혼이 팔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트럼프가 김정은이가 행사하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부러워한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자기보다 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정치인은. 다는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신념이 부족한 정치인은,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은, 이기주의적인 정치인은 자기보다 권력이 더 강한 사람 앞에 가면 작아져 버립니다. 이 권력의 세계는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재자를 만난 민주적 지도자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건이라든지 뭐 아이젠하워라든지 처칠이라든지 드골 같은 이승만 같은 사람은 오히려 속으로 경멸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독재자 앞에서 작아지고 그 독재자가 뿜어내는 악령의 영혼을 수용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인데, 트럼프도 바로 자기는 지금 미국 언론으로부터 워낙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초연한 김정은이가 상당히 부럽게 생각되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정은이가 부럽게 그런 소양이 있는 게, 트럼프는 계속 지금까지 독재자를 아주 칭찬해 왔습니다. 시진핑은 내 친구라고 그러고, 푸틴에 대해서도, 김정은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그리고 필리핀 독재자로 변한 지금 대통령, 마약 단속한다면서 무자비하게 재판 없이 사살하고 있는, 또 괜찮은 나라를 지금 독재국가로 만들어가고 있는 터키의 에르도안,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자신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한데 김정은을 딱 만나니까 부럽다. 김정은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차렷 자세를 하고, 또 북한 방송 기자가 김정은에 대해서 아주 극구 칭찬을 하니까 트럼프는 저런 방송 기자면은 미국에 좀 취직시켰으면 좋겠다. 나를 좋아하는 폭스 뉴스도 저 여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 앞에서 사람들이 자세를 딱 바로 하게 하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고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사람들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정도니까 영혼이 팔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국적 가치에 도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가치에 도전한다. 미국의 가치는 자유, 정직성, 기본적 인권, 그리고 용감한, 미국 국가에 나오는 대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이고 용감한 사람들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치관하고 너무나 다른 트럼프가 김일성 패밀리, 악령을 만나가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들 리스트에 그 이름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려면은 한국인들이라도 나서가지고 지금 트럼프에게 거센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